지난번에 다룬 유조선에 이어 이번엔 가스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오일탱커나 가스탱커 모두 탱커선으로 분류되나 상온상압에서 기체인 가스의 적재 방식이 유조선과는 구분되는 점이 있어 별도로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가스로는 LNG, CNG, LPG 등이 있는데 이제 이들이 어떻게 선박으로 운송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천연가스는 지하에 묻혀 있던 메탄가스인데 이 가스를 뽑아올려 압축하면 CNG, 압축 천연가스가 되고 액화시키면 LNG, 액화 천연가스가 됩니다. 이와 달리 LPG, 액화 석유가스는 채굴한 원유를 정제하여 분별 증류한 것으로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의 혼합물입니다. 천연가스와 석유가스는 기체이기 때문에 부피를 크게 차지하여서 운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온도를 낮추거나 압력을 높여 액화시키므로 부피를 줄여 운송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가스의 온도를 낮추어 액화시킨 후 액화 온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그림 A와 같이 안정된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액화가스를 상온에 보관한다면 그림 B와 같이 주변의 열을 흡수하여 지속적으로 증발하여 가스가 되어 날아갈 것입니다. 만일 액화가스를 밀폐된 용기에 담아 상온에 보관한다면 증발된 가스가 용기 밖으로 나가지 못하여 압력이 증가할 것이며 가스의 포화 증기압까지 상승하여야 그림 C와 같이 평형 상태가 될 것입니다. 즉, 액화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A와 같이 대기압 하에서 액화 온도를 유지하거나 C와 같이 상온에서 증발 압력에 견디는 용기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LPG 가스통이 상온에서 증발 압력에 견디는 그림 C와 같은 용기이며 LPG위 해상 운송도 유조선을 개조하여 가스통과 같은 소형 압력 용기를 화물창에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931년 오일회사 쉘이 발주하여 12개의 압력 용기가 설치된 사상 최초의 가스 운반선 아그니타호가 영국에서 건조되었습니다. 이 배는 상온에서의 증기압에 견디는 풀리 프레저라이즈드 LPG선입니다. 1953년엔 덴마크 선사가 스웨덴 조선소에서 건조한 첫 번째 저온유지 탱크 타입인 풀리 리프리저레이티드 LPG선이 취역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부피를 230에서 260분의 1로 줄인 액화 석유가스 LPG위 해상 운송은 상온에서 18바까지 압력을 유지하는 풀리 프레저라이즈드, 대기압에서 영하 42도를 유지하는 풀리 리프리저레이티드, 혹은 적절한 압력과 온도의 조합을 유지하는 세미 프레저라이즈드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천연가스의 해상 운송은 온도를 영하 162도로 낮춤으로 액화시켜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인 LNG위 형태로 운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온에서 기체의 압력을 250바 정도로 높여 부피를 200분의 1로 줄인 CNG 형태의 운송도 단거리 운송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액화천연가스 LNG의 경우 1958년에 13년 된 화물선을 개조하여 선명도 메테인 파이어니어로 바꾼 최초의 5000큐빅미터 LNG 운반선이 탄생하였고 1959년 미국에서 영국으로 최초의 LNG 해상 운송에 성공하였습니다. 1964년엔 오일회사 쉘이 영국 비커스 조선소에서 최초의 신조선인 27,400큐빅미터 LNG 운반선 메테인 프린세스호를 건조하였고 증발되는 가스를 연료로 활용하는 스팀터빈 추진을 적용하였습니다. LNG를 영하 162도의 액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열을 완벽하게 차단하면 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아무리 보온 작업을 잘 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열 침입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LNG가 기화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기화된 가스를 냉각하여 재액화하는 것은 비용이 경제적이지 않고 탱크에 가두어 두는 것은 임계점 이상으로 압력이 증가하므로 기화된 가스는 무조건 탱크에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배출된 BOG, 즉 보일오프 가스는 사용치 않으면 대기에 방출하여 버려야 하기에 BOG를 보일러의 연료로 사용하여 스팀을 만들고 스팀터빈으로 추진장치를 돌리는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디젤류와 함께 LNG를 연료로 쓸 수 있는 이중연료 디젤 엔진이 개발되면서 현재는 연료 효율이 좋은 듀얼퓨엘 디젤 엔진의 사용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압축 천연가스 CNG 해상 운송은 운송을 위해 액화하였다가
사용을 위해 재기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LNG와는 달리 가스를 그대로 압축하여 운송하는 것이므로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 운송량을 확보하려면 고압 압축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고압 용기의 문제가 대두되므로 경제성을 얻기가 쉽지 않았으나 근래 몇몇 새로운 개념의 용기들이 검토되면서 중단거리 운송의 경제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2200 큐빅미터 용량의 자얀티 바루나호가 2021년에 취역하면서 최초의 CNG 운반선으로 등재되었습니다. CNG는 액화한 것이 아니므로 그림의 A, B, C는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가스의 해상 운송 방식을 정리해보면 표와 같습니다. 석유가스는 액화시킨 LPG를 액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상온에서 압력을 견디거나 대기압에서 냉각으로 낮은 온도를 지키고 아니면 압력과 온도의 조합으로 견디는 세 가지 운송 방식이 사용되고 있고,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가스 상태에서 압축한 CNG 위 압력을 견디는 방식과 액화시킨 LNG를 대기압 환경에서 냉각 없이 자연 증발을 허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가스의 안전한 해상 운송을 위하여 IMO에서는 가스의 운송과 관련된 선박과 장비의 설계 및 건조 표준을 마련하여 국제적인 적용을 위해 IGC 코드를 제정하였습니다. IGC 코드에서는 가스를 적재하는 탱크의 지지 방식에 따라 선체 구조와는 별개로 구성된 독립형 탱크, 선체 구조의 트리의 박판의 재료를 사용하여 탱크를 구성한 멤브레인 탱크, 그리고 선체 구조 자체로 탱크를 이루는 내장형 탱크로 분류되고, 특히 독립형 탱크는 저장 압력과 2차 방벽에 대한 요구사항 등에 따라 A, B, C 3개의 타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컨더리 배리어, 즉 2차 방벽은 탱크의 타입별로 화물의 누설 가능성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립형 A타입 탱크와 멤브레인 탱크는 탱크 전체를 둘러싸는 완전한 2차 방벽이 요구되며 누설된 화물을 15일 이상 보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립형 B타입 탱크는 누설된 화물을 탱크 아래쪽에 모아둘 수 있는 부분적 2차 방벽만 요구되고, 독립형 C타입 탱크의 경우에는 2차 방벽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독립형 탱크 A형은 설계압력 0.7바 이하이고 완전한 2차 방벽이 요구되는 타입입니다. 보통 각기둥 형상으로 만들어지며 풀리 리프리저레이티드 LPG선에 적용됩니다. 독립형 탱크 B형은 설계압력 0.7바 이하이고 부분적 2차 방벽이 요구되는 타입입니다. 구형 혹은 각기둥 형상으로 만들어지며 LNG선에 적용된 모스타입 탱크가 이에 해당됩니다. 독립형 탱크 C형은 설계압력 2바 이상이고 2차 방벽이 불필요한 타입입니다. 실린더형의 압력 용기로 만들어지며 풀리 프레저라이즈드 LPG선 및 세미 프레저라이즈드 LPG선에 적용됩니다. 멤브레인 탱크는 설계압력 0.7바 이하이고 완전한 2차 방벽이 요구되는 타입입니다. 조건은 독립형 탱크 A형과 같지만 선체 구조 위에 박판을 덧입혀서 형성한 탱크로 독립적이지 않고 선체 구조에 의해 지지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건조되는 LNG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멤브레인 타입의 LNG선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5012m에서 시작한 LNG선의 크기는 26만 12m까지 커졌으며 LNG 시장의 성장으로 600척이 넘는 LNG선이 운항하게 되었습니다. LNG선의 화물창은 모스 타입과 멤브레인 타입으로 양분되었으나 점차 멤브레인 타입이 안정화되면서 대세가 되었습니다. 1994년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중공업에서 모스 타입으로 국내 최초 LNG선을 건조하였으며 다음 해엔 한진중공업에서 첫 번째 멤브레인 타입의 LNG선을 건조하였습니다. 한진중공업 LNG선 건조의 일부를 맡아 하던 대우조선해양은 이후 N596 멤브레인 디자인을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LNG선 건조를 진행하고 있고, 현대중공업도 대세를 쫓아 멤브레인 타입으로 돌아서서 삼성중공업과 같이 마크3 멤브레인을 채택하여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두 디자인 모두 프랑스의 GTT라는 엔지니어링 업체가 독점적으로 원천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LNG선 선가의 5%를 로열티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LNG선의 선가를 고려하면 보통 척당 100억 원 이상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니 제주는 한국조선소가 넘고 돈은 프랑스 업체가 버는 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3사와 한국가스공사가 나서서
공동으로 국산 화물창 기술 KC1 개발에 나섰으며 2018년 SK해운의 LNG선에 적용하였으나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하였고 이를 개선한 KC2의 시험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LPG나 LNG 운반선 외에도 영하 33도에서 액화되는 암모니아 가스 운반선과 영하 104도에서 액화되는 에틸렌 가스 운반선도 있으며 영하 253도에서 액화되는 수소가스 운반선이 세계 최초로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건조되어 2022년 1월에 첫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LNG FSRU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LNG의 수급은 LNG선이 터미널에 연결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육상의 설비로 보내면 이곳에서 저장하면서 필요한 만큼 기화시켜 도시가스 형태로 수요처로 보급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육상 터미널의 기능을 배 위로 옮겨 놓은 것이 FSRU입니다. 스토리지와 리가시피케이션 장치를 설비한 플로팅 유닛이라는 의미입니다. FSRU는 초기 투자 비용 및 건조 시간 면에서 경제성이 높으며 부지 선정과 건설에 이르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물량의 변화에 유연한 대처를 가능케 하므로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류별 배 이야기 가스 운반선 편을 마칩니다. 개념 정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